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후라이팬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마 제 채널의 구독자시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요리에 알맞는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제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조리도구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 제가 모든 조리도구 브랜드들을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요리를 몇 년간 하며 거쳐왔던 조리 제품들에 한해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사지 마라 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은 다 써봤다 보니 지금 제 주방에 갖고 있는 제 후라이팬, 칼, 도마 이런 주방용품들은 제 경험으로 비롯해 제가 선택한 최고의 주방요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도 제 나름대로 여태껏 사용하는 것들 중에 좋은 걸 선정해서 제 주방에 갖다 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후라이팬은 제가 수년간 써왔던 생무쇠팬의 단점을 보완시켰으며 다른 에나멜 코팅된 프랑스 타사의 제품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후라이팬이다 보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25% 쿠폰 코드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이 있다 보니 영상을 보시고 주문하시겠다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채널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찬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써보고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채널에 올리기가 싫어 항상 들어오는 협찬 제의에게 제가 직접 써봐야 하니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써보고 객관적인 리뷰를 할 예정인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묻지만 저에게 협찬 제의 이메일을 보낸 모두가 그 이후로 답이 없던지 미국으로 보내는 건 괜찮은데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무쇠팬 시즈닝 하는 법 영상이 올라간 이후 아마씨유가 품절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용하는 구리팬에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셔서 미국 아마존에서도 모비엘 M250C 후라이팬이 품절되는 걸 실감하다 보니 추천하는 제품들에 관해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협찬으로 받는 돈보단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의 구매와 접해봤던 좋은 주방용품들을 추천하면서 절 믿고 구매하시고 또 만족하셔서 오히려 돈보단 신뢰를 얻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이 후라이팬 회사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주겠다 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리뷰만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다면 피드백을 받고 바로 시정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찬에 임해준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제품을 받아서 몇 주를 써본 후 리뷰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지만 딱 일주일 써보고 좋다고 느껴서 바로 리뷰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했을 만큼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마 썸네일로 아셨겠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무쇠팬은 무쇠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에 후라이팬을 택배로 받았을 때 찍어둔 언박싱 클립을 한번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미유입니다.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제품을 보내주신 대표님한테 제가 몇 주간은 후라이팬을 써봐야지만 제가 후라이팬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객관적인 평가를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건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은 몇 주 동안 제가 사용하기 전에 처음 제품을 본 저의 소감과 언박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두는 영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택배가 엄청 큰데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한국 신문도 있고 굉장히 뭐가 얇은데? 왜 이렇게 얇지? 일단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패킷인데 여기에 뭐 무쇠 평생 품질 보증서, 사용 설명서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레시피들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카탈로그가 있고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교환 및 환불 안내, 구입 후 7일 이내. 제일 작은 것부터 열어볼게요. 원형 스킬렛 23cm라고 써있네요. 23cm. 처음으로 제가 이 무쇠팬을 보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게 뭐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코팅이, 근데 무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좀 작아서 그런가? 그러면 무쇠 주물 후라이팬 28cm, 좀 더 큰 거. 이것도 그렇게 안 무거워 보이는데? 일단 무게는 다른 회사 제품들보다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좀 더 가볍네요. 잘 만들어지긴 했어요. 아마 사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시즈닝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 웍. 제가 웍을 사용할 일은 별로 없는데, 웍이라고 해서 제가 완전 동그랗진 않네요. 이거 잘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무게가 그렇게 안 무거워요. 저는 그래도 단련된 손목이랑 팔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잘 보여요? 이렇게도 들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거의 이렇게만 받쳐도 받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첫 인상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기존에 있던 그런 프랑스 회사 제품들과 로지 회사의 제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용을 해봐야지만 알겠지만 그냥 코팅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음식도 잘하면 안 달라붙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언박싱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정말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협찬에 응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사시게 된다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무쇠 팬 위에서 요리를 할 때 표면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아 놀랐습니다. 무쇠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무쇠 제품을 소개를 할 때, 무쇠는 범람 코팅 기술자들이랑 협업하여 자체 개발하여 특허까지 받은 포슬린 코팅이라고 저에게 말은 했지만, 자체 개발 기술이다 보니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써보기 전까진 알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에나멜 코팅된 타 프랑스 제품들이랑은 좀 달리 포슬린 코팅은 논스틱 팬에 조금 더 가깝고, 기존 에나멜 코팅된 프랑스 회사 제품들은 요리할 때 일반 후라이팬처럼 특정량의 기름이랑 예열이 필수지만, 무쇠의 제품은 기름 없이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또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해오던 로찌 회사 제품이랑 좀 달리 생주물이 아니다 보니 녹슬 걱정도 없으며, 혹은 시즈닝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 무쇠팬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븐 없이는 시즈닝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저는 오븐이 없어 시즈닝을 하지 못한다면 시즈닝이 필요 없는 에나멜 코팅으로 된 프라이팬을 사십시오 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비롯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 무쇠팬의 시즈닝은 스토브탑 위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즈닝은 건성류가 발연점을 넘어가면서 생기는 프리 라디칼들이 중합 반응을 하여 생기는 것인데, 스토브탑은 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프리 라디칼들의 생성이 불규칙하고, 그렇다는 것은 중합 반응도 불규칙한 것이므로 시즈닝도 불규칙하고, 불규칙한 시즈닝은 단단하지 못해서 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시즈닝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븐이 없어 시즈닝을 못하시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에나멜 코팅된 후라이팬을 추천하였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천드릴 이 팬은 100% 자체 생성하는 국내 토종 브랜드이며 온라인 판매를 직접 하고 있어 유통거품을 빼며 성능 대비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또 이 영상 끝부분에는 25%의 할인 쿠폰을 제가 어떻게 활용시키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할인 받아서 구매를 하신다면 더욱더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대표님께 계속 부탁을 하며 할인 쿠폰을 받아낸 것이니, 프라이팬 구매 예정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쿠폰 활용해서 돈 좀 아끼세요. 타 프랑스 제품인 에나멜 코팅된 후라이팬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으니 그리고 코팅보다 더 놀라운 거는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처음 언박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 잡았을 때 무게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핸들에 조금만 사용하면 뒤틀릴 이런 싸구려 팬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무겁지만, 무쇠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제가 들어봤던 무쇠 팬들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두툼한 핸들 때문에 그립감이 좋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그립이 가능하고, 앞뒤 밸런스가 좋아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는 크지 않습니다. 이 펜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작다 보니 무게가 앞으로 쏠려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죠. 하지만 두툼한 핸들이라면 더 무거워야 되는데, 핸들 속을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무게가 훨씬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건데, 무쇠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핸들 손잡이가 Y자로 만들어진 이유를요. 이게 Y 브리지 결합이라고 하여 튼튼하면서도 열 전달이 핸들로 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은 펜이랑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음식을 하다 보면 핸들이 후라이팬이랑 같이 뜨거워져서 만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제가 요리를 할 때 꽤 뜨거워졌을 법한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았는데 뜨겁진 않고 조금 따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아,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를 많이 했구나. 이 Y자 핸들은 28cm짜리 제품들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후라이팬 28cm 혹은 궁중웍 28cm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28cm보다 작은 후라이팬에는 그 Y자 핸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피드백으로 후라이팬이 제가 써왔던 제품들보다 조금 얇네요? 라고 물었더니 한국 소비자들은 후라이팬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 무게 감소를 위해서 후라이팬이 열을 잃지 않는 선에서 얇게 만들었고 오히려 얇게 만드는 게 고난도 박육주소 기술이라고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무쇠 제품의 경우 다른 외국 브랜드들의 냄비나 후라이팬에 비해 팬의 무게가 20%에서 30% 가볍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쬐끄만한 주방 저울밖에 집에 없어서 제가 직접 무게를 달아보진 못했으나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쇠팬을 레스토랑이랑 집에서 들어봤지만 이 무쇠팬은 정말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볍다는 생각을 좀 하다보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무쇠팬의 최고 장점은 다른 재질의 후라이팬보다 더 높은 온도로 달굴 수 있으며 열 보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 스테이크 같은 고기를 후라이팬에 넣었을 때 열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레스팅도 그냥 후라이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무쇠팬의 최고 장점인데 이걸 과연 얇게 만들면 무쇠팬의 최고 장점인 열 보존율을 잃지 않을까? 그러면 열 전도율이 20배나 빠른 구리팬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에서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서 테스팅해본 결과 열 보존율의 차이점을 제가 기존에 쓰던 두꺼운 무쇠팬이랑 비교했을 때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라이팬의 무게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다 보니 이거는 무쇠의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작은 단점이 있다면 설거지를 할 때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물이 쪼르르 하고 나오길래 엥?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 여기에 고여있던 물이 제가 후라이팬을 들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를 하고 꼭 한번 이렇게 물을 빼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이 무쇠팬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관리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생주물팬처럼 시즈닝을 해주셔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하신 후에 스토브탑 위에 올려서 말려주신다든지 기름칠을 해줄 필요가 없으며 사용 후 조금 식게 냅둔 다음에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포슬린 코팅이 되어 있어서 녹슬질 않다 보니 만약에 음식물이 붙어 있다면 조금 물에 불리신 후에 스폰지랑 세제로 닦아줘도 모든 게 다 떨어지니까 괜찮습니다. 식힌 다음에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무쇠팬 자체가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뜨거우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무쇠팬이다 보니 비교적 빠른 온도 변화는 코팅이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든 이렇게 안 돼 있는 제품이든 상관없이 후라이팬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열해줄 때 너무 강불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며 다 쓰신 후에 후라이팬이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뜨겁다고 차가운 물에 헹구는 거는 후라이팬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슬린 코팅이다 보니 코팅이 다르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도 있으실 텐데요. 무쇠 홈페이지에 보시면 리컨디셔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 포슬린 코팅이 만약에 닳아 없어진다면 다시 무쇠에게 코팅을 맡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받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타 프랑스 제품들의 에나멜 코팅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만 평소에 잘 아껴서 해주신다면 오랜 기간 사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타 회사들은 이렇게 다시 코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쇠의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쿠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로 넘어가기 전에 무쇠가 받은 인증서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주소 기술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국 기업 미헤나이트과 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에나멜 코팅에 대한 녹발색 유무 이상 없으므로 확인과 유해 원소 없으므로 확인,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에서 안티몬, 납, 카드뮴, 불검출로 확인,
무쇠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PFTE, PFPA 프리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저번 무쇠펜 영상이 올라간 후에 어떤 분이 시즈닝을 하면 철 섭취를 못하지 않나요? 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왜 철을 무쇠펜을 통해서 섭취하려는지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무쇠도 포슬린 코팅된 무쇠펜이다 보니 아마 철 섭취는 못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작은 조언이지만 좋은 비타민제에 많으니 철 섭취는 비타민제를 통해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제 모두가 기다렸던 돈 아끼는 방법, 쿠폰 번호와 쿠폰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쇠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 6가지 중 원하시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주문하기를 누릅니다. 밑에 주문 상품 할인 적용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쿠폰 사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 위에 쿠폰 번호 등록을 누르신 후 쿠폰 번호 MPAN D81B 5419 CD8D CD8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할인율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무쇠 측에서도 무쇠가 처음 발급하는 쿠폰이다 보니 만약에 쿠폰이 적용이 안 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 안내를 해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주문하세요. 근데 이런 멘트 하니까 제가 무슨 홈쇼핑 같네요. 이 쿠폰은 제가 추천하는 6개 제품에 한해 25%, 무쇠 홈페이지에 기존에 있던 금액별 할인량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매 금액별인 5%나 10%보다 25%가 더 좋잖아요. 제가 제 구독자들한테 싸게 해달라고 직접 대표님한테 엄청 부탁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6가지인 제 추천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면 별도 주문을 하셔서 금액별 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문당 쿠폰은 1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주방용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리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로서 첫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로선 무쇠를 해외에서 구매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구매 의향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보인다면 제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서 한번 방법을 생각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무쇠 리뷰 영상 마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게 유행이던데요. 오늘은 여기까지.